지금 여러분께서는 TK 꼰대들의 화끈한 토크쇼 낄끼 빠빠!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주제입니다. 요즘 언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 오만과 불통의 제2의 박근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조국 사태를 해결할 사람이 대통령이어야 한다. 대통령이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이 문 대통령이 의지가 있기나 한 것으로 보입니까? 아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 그게 민주당은 뭐냐면은 이 당이 그 대통령이 바른 판단을 하고 바른 결정을 해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역할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민주당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민주당 당 내에서도 이건 잘못됐다는 여론들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게 대통령이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민주당도 다 썩었구만. 대통령만 잘못하고 조국이만 문제 있는 게 아니고 이 당 자체도 썩었구만.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저께 나온 여론조사, 리얼미터에서 나온 여론조사, 리얼미터는 사실 친여쪽이거든. 네. 그런데도 여론조사 결과가 뭐냐면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이 37.5%, 네. 자유한국당이 34.1%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어요. 그건 네. 뭐냐면은 자유한국당이 잘했다는 게 아니고 민주당한테 기대할 게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민주당이 역할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도 빨간 적신호가 켜지는 거고 그럼 여기서 판단은 대통령이 해야죠. 자, 이게 정당 지지율만 좀 이 정도로 떠진다면은 이건 문제가 있구만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10월 9일 날 광화문 집회에서 장경동 목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사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나와서 국민들한테 설득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국민들의 설득에 문재인 대통령이 설득을 당하든지 하는 것만이 이 사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네. 이 말을 대통령은 새겨들어야 될 겁니다. 네, 네. 아유, 뭐 호소력이 대단하시네요. 거기 집회 가셔서 위에 가셔서 한번 하시면 잘하실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이 자리가요. 네. 끝자리라서 내가 다음 주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내가 좀 강하게 어필하는 겁니다. 이 사태가 앞으로 이 전국에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세요? 우리가 이제 뭔가 잘못했을 때 이제 그냥 뭐 직접적으로 뭐 어떤 나 뭐 그러면은 국민의 뜻을 그리고 또 진실을 받아들여서 조국 퇴임시키고 나는 물러나겠다. 뭐 이렇게 나가는 멋있어.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멋있어.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출구 전략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또 어떤 이제 하나의 기법입니다만은 네. 출구 전략이 나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법이기도 하고 출구 네. 전략을 취하는 것이 맞다. 네. 어떻게 세울까? 그 출구 전략은 이렇습니다. 제대로 된 그 내년 총선을 이기고 또 정권을 계속 가져가려면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국민의 정당성을 기만된 혹은 뭐 사수를 써서 얻으려고 하지 말고 네. 뭔가 제대로 된 개혁과 정책을 집행해 가면서 새로이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정당성을 회복하는 길이다. 네. 이런 방법은 네. 아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새로이 잡는 것이 제대로 된 출구 전략이고 해법이다. 네. 근데 지금 이제 뭐 좌와 그러니까 보수 진보 이렇게 나눠진 것 같지만 사실은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거 잘 모르거든요. 다만 옳고 그른 거 이게 무엇이 옳은 거 무엇이 그러니까 조국 문제가 대두된 게 바로 그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정의의 문제에서 지금 조국이 반칙을 했다고 생각하기 네, 때문에 네. 지금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저는 사실 지금 대통령이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는 아까 지금 홍 반장께서 그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철을 밟고 있지 않느냐 얘기했을 때 저는 일찍부터 저는 문건의 길로 가고 있다. 제가 오만과 녹선 뭐 이 부분에 있어서 문건의 길로 가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7일 날 아마 청와대 수보회의라고 하죠.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하는 워딩이 있습니다. 정치적 사안에 국민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국론 분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건 국민 대통령이 보좌진을 할 한다. 말이 아닌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그 대의 정치가 민의를 반영하지 못해서 지금 광양 정치가 네. 나오는 게 대의 민주주의를 보하는 직접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자기가 저는 사실 문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없었으면은 절대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시에 민주당 지지율이라든가 이렇게 상황을 보면 그래서 합니다만. 촛불 정권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사실은 이런 부분을 하려면은 네. 직접 민주주의를 제도화를 하든가 네. 이렇게 참 국력 낭비를 그럼 얼마나 지금 많은 분들이 생계에 힘써야 될 판인데도 이렇게 광장에 나오는 게 참 얼마나 이게 국론 분열뿐만 아니고 국력을 소모하는 겁니까? 사실 그 조국 장관이 저는 조국 장관만이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느냐? 아니죠. 그런데 지금 검찰 개혁 한다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별 내용이 없어요. 지금 뭐 조국 장관이 계속 책을 발표한 걸 보면은 그다음에 그리고 사법개혁은 이게 법과 제도의 문제가 동반돼야 되는데 국회의 협조를 얻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조국 장관이 지금 사태를 봤을 때는 야당의 협조를 전혀 얻을 수 없습니다. 뭐 지금 가장 지금 우쪽으로 가 있는 자유한국당뿐만 아니고 그 당 이름이 뭐죠? 갑자기 당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저게 우리 공화당이요? 아니 우리 공화당은 바른미래당? 네, 바른미래당 쪽도 미안합니다, 바른미래당 당원 여러분. 하여튼 바른미래당의 협조도 못 얻어요. 네, 네. 그러면은 네, 검찰 개혁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은 검찰 개혁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장관으로 앉혀놓고 검찰 개혁을 맡긴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네, 저는 네. 일단은 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빨리 사퇴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요. 일단은 저같이 단순한 국민들이 바라는 건 일단은 조국이 사퇴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전 정치적인 이유 아무것도 몰라요. 그 사람이 일단 정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일반적인 국민이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적극 공감하고요. 그렇다면 대안을 또 나름대로 좀 뭐 얘기해 주실 수 있겠어요? 저는 뭐 아까 이야기 뭐 조금 뭐 예. 주제를 벗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우리가 헌법 정신 중에 뭐 헌법 1조 2항에 보면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네. 이 부분입니다. 권력은 사유화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지지를 얻지 않는 권력은 권력이 아닌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조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국은 정당성 아까 말씀하신 뭐 정의 또 공정 네. 이 가치라는 것은 헌법의 가장 근본 가치예요. 그 근본 가치 국민이 권력자들에게 위임한 근본 이유도 공정하게 권력을 행사하고 정의롭게 권력을 행사하라는 그 운명이 이미 들어있어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롭지 못한 주체를 검찰개혁이라는 뭐 명분 뭐 어떤 뭐 실체는 아마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그런 목적인 것 같은데 권력을 완전히 권력의 신성함, 권력의 정당성 이런 논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바라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은 당장 퇴진해야 되죠. 네, 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겠습니다. 벌써요? 아니, 네. 홍 반장님 말씀 안 했는데 아니, 별로. 지금 이 문제는요. 이 문제 해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원칙대로 가고 바르게 가면 돼요. 자, 제가 요약을 해볼게요. 민주당한테는 이런 주문을 하고 싶어요. 이것을 마치 자존심 상한다, 밀린다라는 개념을 가져가면은 아주 걷잡을 수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때요.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몇십 년 걸렸을 것 같습니까? 한 1년? 정확하게 1년 안 걸렸습니다. 그래요? 16년 10월 달에 시작을 했어요. 네. 17년 4월 달에 끝났어요. 6개월 만에 아. 탄핵까지 가버렸습니다. 네, 네. PC가 10월 24일인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이 탄핵되는 데까지 가는 시간이 6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그때 뭐가 큰 오점이었냐면 민주당이 새겨들어야 돼요. 그때 당시에 자유한국당은 철옹성 어떤 짓을 하더라도 나라가 거꾸로 갈 일도 없고 탄핵될 일도 없고 그렇게 갔던 거예요. 그 대신에 내세운 게 자존심이었어요. 아니 뭐 너까지 것들이 노동자 너가 뭐 썼나? 왜 이렇게 이 사회단체를 보고 우습게 생각한 거예요. 국민은 무시했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려놓고요. 이제는 받아들이세요. 아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당도
문재인 조국이하고 당이 왜 그 같이 갑니까? 아니, 아닌 건 아니라 그래야죠. 근데 자, 그다음에, 조국이 무너지면 당이 무너진다고 예. 생각하니.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에 내가 당부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10월 3일 강화문 집회하고 10월 9일 날 강화문 집회가 다릅니다. 10월 3일 날은요. 원래 이 집회가 뭐냐면은 그 뭡니까 그 저 누구야 정강은 목사가 주도하는 네. 범국민 투쟁본부라는 단체가 있어요. 네, 네. 이재호 전 의원하고 하는 네. 그 양반들이 지금까지 투쟁을 해오다가 10월 3일 날을 천만 그런 집회를 예고를 미리 했었다고. 거기에. 그래서 쭉 하다 보니까 네. 생각보다 사람이 많이 모일 것 같거든.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도 그때 거기에 젓가락. 우리도 모이라 그런 거예요. 자기들 네. 스스로는 모을 힘이 없고. 아니, 네, 숟가락을 네. 얹은 거지. 네. 정강훈 목사가 하는 투쟁봉사 하니까 숟가락이가 현수막하고 해서 무대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너지 효과는 거기 있었죠. 올라가서 황교안 대표하고 국회의원도 올라서 나발을 부른 거예요. 네. 아니 들으세요. 그거 절대 반론을 얘기하세요. 아닙니다. 아니,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10월 9일 날은 네. 내가 그때 그런 소리를 하고 나니까 이제 그 수뇌부까지 이야기가 들어갔겠죠. 10월 9일 날은 그냥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네. 그러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얼마나 효과가 배가 됩니까? 그래 이 모습이에요. 과거에 민주당이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뒤에서 배후에 조정했어요. 바닥에 같이 주저앉아서 국민들하고 어깨를 걸고 같이 농성을 했지. 문재인이가 나와서 마이크 들고 선동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했는데. 그런데 이거를 나타난 모습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거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국민들이 목소리를 열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은 무대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지. 네. 내가 마이크 잡고 올라와서 한마디 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네. 예. 자, 한국당님. 근데 저 10월 3일 10월 3일 예, 집회 예. 올라가셨잖아요. 마이크 줄 줄 알고 원래 집권당이 예. 시위를 주도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사실은 보수의 가치를 전체 모으기도 또 보수는 사실은 뭐 이 광장에 나가는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은 보수하고 맞지 않는 이야기였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지만은 사실 그 한국당이 9월 28일 날 대구에서 대대적인 집회도 하고 조배님 저를 설득하지 마시고 저 카메라를 보시고 국민을 설득하세요. 왜 저를 보고 설득하시려고 그래요? 그런 이제 이 어떤 시민의 힘, 시민의 뜻 이런 부분들을 다 보고 10월 3일 날 다시 이제 전체 뜻을 다시 모으고 또 부정의한 권력에 대해서는 결국 이런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그 이외에 듣기로는 다른 방법은 그 없습니다. 10월 3일 집회하고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참석한 사람들 얘기를 들으니까 10월 3일하고 10월 9일의 집회의 차이점은 홍 반장님도 얘기했습니다만은 10월 3일 집회는 조금 중구난방이었다고요. 그 집회를 주도한 측이 세 군데였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 하나 아까 그 뭐죠 무슨 정광훈 목사가 저는 목사로 생각도 안 합니다만은 그리고 또 하나 그 한국당 우리 세 군데 집회 주최사가 틀리기 때문에 조금 중구난방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월 9일 집회는 좀 더 일사불란했다. 체계적으로. 그런 속으로 제가 전해들었습니다. 근데 10월 3일의 집회도 투쟁본부에 실제 그 주도하고 연사로 초청되신 분들은 아까 말씀한 이재호, 김문수, 오세훈, 또 홍준표 그러니까 결국은 그 집회가 머리 다 안 깎은 사람들이네요. 아니요 김문수 머리 깎았지. 깎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제 주체가 뭐 그 전부터 뭐 우리 공화당도 있고 하긴 했지만은 보수의 뜻을 전체 모은 집회였다고 근데 봐줘야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했지만은 한국당은 지금 내년 총선까지 조국을 끌고 가고 싶어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그 저는 출구 전략은 그 조국을 사퇴시킨다고 될 거냐 하는 부분에서 지금 민주당은 근심하고 있는 거고 한국당은 계속 조국을 물고 늘어져 가서 총선까지 그래서- 가자. 뭐 이거 아닌가? 예, 저도 뭐 그 부분에 동의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아마 계속 끌고 가면은 먼저 무너질 겁니다. 보수가 한국당에. 아니요, 보수 뭐
저 서초동 집회나 아, 서초동이? 네, 네. 진보 쪽이 먼저 아니 무너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무너지고 거 있는데 지금 서초동이 무너지길 바라면 돼. 국민이 자, 무너지고 있는데. 내가 하나 말씀 하나 마무리하기 전에 꼭 드려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지지도가 조금 올라간 게 자기들이 잘해서 올라갔다면 큰 착각이에요. 지금은 여당에 실망한 표가 간 거고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요. 일간지에 우리 이 지역 신문에 다 났어요. 자유한국당에 입당을 하겠다는데 그걸 심사를 하고 입당을 막는 세력이 있어요. 웃기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 사람의 당원이라도 더 모집해서 당을 튼튼하게 살릴 생각을 안 하고 누가 입당하면은 그 사람하고 경쟁할 게 겁나서 몸두르게 막는 거예요. 네? 오로지 반장이 그 총선이구나. 사람하고 친한 거 아니에요? 총선. 내가 누군지 아는데. 아니 그러면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아직도 자유한국당이 지금 정신을 못 차렸다는 거예요. 지금 오로지 자유한국당은 나라가 이래 되든 저래 되든 관심 없고 오로지 내 지역구에서 다음은 공천에 내가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홍 반장님 소속이 어디입니까? 저는 무소속이에요. 무당파예요. 아니 한국당 탈당자. 한국당 탈당자. 그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그 사태와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아니 드리면요. 대변인이세요. 왜 자꾸 대변을 하세요? 그 한국당이 아주 정통 또 역사 깊은 당헌 당규가 있습니다. 그 당헌 당규와 또 위원회 활동의 일환으로 보셔야 되지. 그것이 지금 이 위중한 시기에 정파적 이익이나 뭐 또 내부적인 갈등이 있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그거는 있지 않나 조배님의 싶습니다. 입장인데 제가 네. 우리가 제3자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 입당하시려는 분의 그 지역구에 계시는 분이 막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이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이 출구 전략가다가 네. 지역적으로 지금 가는 것 자, 같습니다. 그 혹시 예. 탄핵이 될 것 같습니까? 탄핵은 안 됩니다. 아, 제가 장담합니다. 탄핵 될 것 같습니까? 탄핵은 여당의 협조가 있으면 됩니다. 여당의 입장에서는 이제 아니 박근혜 대표도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할 때 여당의 협조가 없었으면 탄핵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여당의 협조가 있으면 된다. 여당이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여당 협조라는 진영을 것이- 지금 똘똘 뭉치게 만들어놨어요. 주를 지금 여당 내에서 중진 의원들조차 입도 코도 못 대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꾀가 있으면은 네. 지금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안 하잖아요. 오로지 총선 이거 표 얻는 데만 혈안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도 그 중진들도 공천 받으려면은 그 대회에서 이탈하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절대 그 민주당의 협조 내부의 협조를 구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저는 탄핵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겠죠? 네. 네. 탄핵을 시킬 수가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저 하여튼 뭐 저는 뭐 그 최종의 결론은 국민이 내야 된다. 네. 국민의힘들이 좀 더 뭐 현명하게 이렇게 네. 나와서 그 표현이 돼야만 이 사태가 아니 해결됩니다. 국민을 겁내면 이런 짓을 안 하죠. 서로가. 근데 말씀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기회는 평등하고 네.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정의롭고 이것만 이루어지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예. 조국이 정의라니까 자꾸. 자, 우리 국민이 만듭시다. 이 정의로운 사회를. 예. 자, 우리 한번 구호 외치고. 다음에 우리가 네. 그 광화문에서 우리가 희랑 우리 한번 이 방송을 한번 합시다. 광화문에 난 안 가요. 서초동에 갑시다. 서초동에. 나는 광화문에 가면은 그 광화문 저 패거리들이 내 저급인 줄 알고. 그 내가 요새 조국이를 좀 비판하니까 전부 저급인인 줄 아는 놈이 나는 많아서. 자유한국당에 맞아 죽어요.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K 꼰대들의 화끈한 토크쇼 낄끼 빠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